우리는 오늘 한 생을 흉흉육사 연구에 바치온 성동원 선생님과 함께 백두산 밀령에 대해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백두산 밀령은 백두산지구의 기슭 서백수골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백수골은 지금으로부터 근 100만 년 전에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이 무수한 그 밀림이 마치 그 하늘을 뒤엎듯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2000m 이상의 이런 봉우리들이 마치 그 천원의 여수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백수골의 해발 높이는 평균 1580m로서 다른 지대와는 아주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밀령지를 꾸린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물, 이 밀령지. 바로 이 밀령지의 그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서백수가 바로 사시정철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서백수골은 밀령지로서의 그런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어버이 수로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서 백두산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이런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백두산은 군사지형학적 견제에서 볼 때 일부 당관, 천부 막기한 천연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당관, 천부 막계란 한 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1000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백수골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지만 밀령이 발굴되기 전에는 이곳에 원시림이 덮여 있어 서백수골로 들어가자면 서백수를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밀령에는 정일봉 기술계 사령부 귀툴집이 있고, 귀툴집 옆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있던 대원실과 재봉소가 있습니다. 정일봉 맞은편 산등성이에는 사령부 촌막자리와 구호나무, 사령부 비소초가 자리 잡았던 귀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백수골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사령부 촌막자리입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1936년 2월 역사적인 남오도 회의에서 백두산 군거지 창설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김주현, 리동학, 김운신 동지들을 여기 한 발 먼저 선발대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동지 일행이 먼저 여기 서백수골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산골짜기들을 답사하면서 밀령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남오도 회의는 항일혁명 투쟁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분수령을 이루는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할 때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면서 바로 그 실현을 위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36년 8월 말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만강부락을 떠나 백두산 지구예로의 행군길에 오르셨습니다. 이 대오에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도 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이미 백두산 지구에 나와 밀령 후보지를 확정한 김주현, 리동학, 김운신 동지들이 앞장에서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수료님께서 이곳인 행군대오가 장백현 20도구 항공동 김산부락을 떠나서 여기 서백수골에 도착한 것이 1936년 9월 20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들로 핑 둘러막혀 있는 산골짜기를 우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대원들에게 여기가 바로 조국 땅이라고, 조정의 산 백두산은 여기서 지척이라고 감개무량한 신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1일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주현, 리동학, 김운신 동지들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원들을 이끄시고 지금의 저 종일봉에 오르시어 해돋이를 부감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전 9시부터 지금 보시니 사령부 천막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백두산 미령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대와 서조, 정치공작원들이 항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위성 미령들을 꾸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항일혁명 투사 한촌추 동지가 쓴 회상실기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날 오후 드디어 역사적인 미령 건설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령 건설장에 나오시어 우리들의 작업을 친히 지도해 주시었다. 첫날 작업은 미령 건설에 필요한 제목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 때문에 모두 애를 먹었다. 한촌추 동지로 말하면은 그해 바로 이 백두산 밀령 건설이 시작된 해입니다. 1936년 2월 초에 갓 입대한 신입대원이었습니다. 7년대 4중대 3소대 대원이었는데 김주현 동지의 연락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한촌추 동지가 유역대에 입대하기 전에 사냥을 하려 이제 산에 많이 다녔는데 그때 나무를 이제 껍질을 벗기는 일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창 여름철에는 나무 껍질이 잘 벗겨졌는데 왜 그런지 이깔나무 껍질이 그처럼 벗겨지지 않아서 정말 애를 먹었답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께서 나무 껍질 벗기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백두산 일대에서 9월 하순이면은 득가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을에는 나무들이 물기가 다 이제 빨아들이기 때문에 막무가내기로 이렇게 해서는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럴 때는 불을 달구고 나무 망치로 이제 두들기면 잘 벗겨진다고. 이렇게 알기 쉽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수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 글쎄 신통이도 정말 나무 껍질이 잘 벗겨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귀틀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미령들이 설치할 매 건물들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순차도 하나하나 정해주시었습니다. 보이는 건 나무와 바위, 하늘뿐이고 귀전에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우레소리, 새소리뿐이었습니다. 건설 도구란 덕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귀틀집 건설 경험은 더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전기톱으로 아무리 두꺼운 나무도 단숨에 촉촉 베어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그때 도끼 하나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상상력으로만 그려보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사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껍질을 벗겨 귀틀집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웠습니다. 사령부 귀틀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순수 도끼로 단 이틀 만에 건설했습니다. 미령 건설에는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정숙 동지께서도 참가하셨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사령부의 출입문과 창문의 크기, 위치도 바로잡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샘물도 기르다가 권하시며 대원들을 고미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항일혁명 투사들은 몇 달 오간에
백두산 미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위성 미령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내의 백두산 미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연쇄된 거리에 튼튼히 맞물린 거대한 미령망 백두산지구 비밀 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 회고하신 바와 같이 백두산 미령은 조선혁명의 채권지인 동시에 심장부였고 중력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백두산 미령을 백두산 1호 미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위대한 소령님을 따르는 길만이 민족이 재생하는 기림을 폐부로 절감한 투사들이기, 이들은 초년 원시립의 나무들 마당에 인민들을 조국해방 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글발들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령부 촌막자리가 있는 곳에서 등성이를 올려다보면 구호나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936년 9월에 쓴 구호나무들입니다. 이 구호나무가 항일의 여성용 김종숙 어머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1936년 9월에 백두산 미령 창설을 위해 서백수골에 나오셨을 때 미령 건설을 지도해 주시는 한편 그 수경지 주변에 혁명적인 구호를 쓸 때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구호는 사상적 무기로 되어야 하는 것만큼 간결하면서도 사상적 내역이 강하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항일의 여성용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힘을 주고 또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구호들을 쓰셨습니다. 1988년 8월 18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상복구된 백두산 미령을 처음으로 찾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호나무들을 발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도 채나지 않은 이 험한 것이 어르시어서 구호나무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구호나무를 발굴했어도 지금처럼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구호나무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인 것만큼 잘 연구 보존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백두산 미령에는 비서처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투사들은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노선과 방침들을 기록하고 해설 선전 자료들을 만들어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혁명 조직들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이 등사 잉크가 이제 거의 쓰다가 모자랄 때면은 벚나무 껍질을 태운 거름을 이제 기름에 재워서 이렇게 뒀다가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등사 잉크와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등사기 그 노라가 이렇게 모서가 졌을 때는 이 까풀에 송진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자체로 이제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목판 인쇄 말하자면 이 재료는 피나무를 했는데 대패질을 하고 이제 반반하게 이렇게 대패질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트거나 또 구부러지지 않게 종이를 발라서 이렇게 말려서 썼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새기는 이런 도장칼도 역시 자체로 해결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의 광풍을 이겨내며 붉은 기 펄펄 휘날리는 귀틀집. 저 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 귀틀집입니다. 이렇게 사령부 귀틀집 앞에 서가보니 정말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기 위한 이런 노선과 전략 전술을 구상하시느라 지새운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소원들과 그리고 소부대 책임자들 또 정치공작 소조 책임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이제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장군님의 곁을 떠나기 싫지만은 승리의 신심을 안고 웃으면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모습과 함께
항일 여성용 김정수 동께서 겨디 없는 보초병이 되시오 사령부의 안전을 정말 지켜드리신 그 숭엄한 모습도 안경을 합니다. 눈비도 다 막지 못할 수수한 동기와 지붕을 이고 통나무로 벽을 세운 소박한 귀틀집. 이 준연하던 집에는 수십 성상 북방의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역사적인 백두전구회로의 행군길에 오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 깃발대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깃발을 보라고. 기폭은 크지 않아도 저 붉은 깃발이 조국 광복의 불바람 백두의 폭풍을 안아왔다고. 조선혁명의 사령부 항일혁명 전쟁의 최고 참모부였던 이곳이 바로 백두산 행군길의 기본 목적지라고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심중에 뜨겁게 안아보신 것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투철한 수령 결사옹이 정신,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 정신이었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시아의 맹주로 자초하던 제국주의 강족과 맞서 싸운 힘도 이 정신에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혁명 전통의 밑뿌리로 됐다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의 정신은 경희대원들이 생활하던 귀틀집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7년대 사중대가 있다가 1937년 봄에 경리중대가 조직되면서 그때부터 경리중대 병실로 이용되었습니다. 첫 경리중대장으로서는 리동학 동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리동학 동지 하게 되면 그 버따지라는 이런 별명부터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버따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데는 그 리동학 동지가 그 일상생활에서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다 얼떨떨해질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게 이런 버따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데는 아마 그 벅닥질이라는 이런 말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그 끌끌한 대원들은 다 전투부대에 보내시고 어린 대원들로 경위중대를 꾸리시다 보니 수령님께서는 늘 그들을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우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나날에 자주의 경위대원실을 찾으시고 경위대원들의 학습도 지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경위중대는 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따라 배우는 모범단위로 되었습니다. 모두 다 조선혁명의 심장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는 항일 주력군 모두 다 조선혁명 책임진 자각 잊지 말자. 사령부를 호위한 경희대원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 글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은 비록 출신과 경력이 각이했지만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이 심장으로 체득했으며 또 그것을 교과서로 써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령부 기틀집에서 조금 떨어져서 종일봉을 배경으로 아담한 기틀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우리 민도구나 만경대와 더불어 마음의 고향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입니다. 청포성이 울부짖던 항일전의 그날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운 고향집. 위대한 계승의 만대가 열린 역사의 집이지만 문패는커녕 자그마한 표식비마저 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귀털집입니다. 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은 서부대 성원들이 1941년 6월 중순에 김정수 고모님께 지어드린 것입니다. 1941년도라고 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일명 41년도 바람이라고 부른 그런 오목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였습니다. 그해 6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밝혀주시고 또다시 원종길에 오르셨습니다.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사령부와 국내에서의 서부대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거점들을 꾸려야겠는데 이 중대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종숙 동지를 백두산 지구에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김종숙 어머님과 함께 미령에 남게 된 한창봉, 김준익 동지를 비롯한 서부대 성원들이 훗날 위대한 장군님의 생가로 된 이 기틀집을 지어드렸습니다. 1942년 2월 16일 바로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기나전 귀틀집에서 조선의 광명성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조선혁명이 창조한 민족의 일대 경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조선의 2월은 4월과 더불어 민족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은 가장 경사로운 달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변의 날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소박하게, 너무도 예사롭게 흘러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호족이 아니라 백두산의 이깔나무들의 구호로만 기록되었고, 장군님의 조남과 생년월일은 출생증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항일혁명 투사들의 기억 속에만 새겨지게 됐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종숙 동지께서는 원래 백두산 미령에 계실 때마다 재봉소에서 네오대원들과 함께 생활하곤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7월과 1938년 5월 이렇게 백두산 미령 회의에 참가하러 오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이 재봉소에 계시면서 사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백두산 미령 지방공작 서저 사업 맡아보실 때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도 어머님께서 이 재봉소에 계셨습니다. 그때 여기 미령에 있던 대원들은 이제 김종숙 어머님을 따로 모시기 위해서 사령부 기틀집 가까이에다 기틀집 한 채를 정성껏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향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집에 드시는 것을 한사코 사용하셔서 이제 집이 열어날 동안 비오던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재봉소에서 계속 묘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령에 돌아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사연 다 들으시고는 덕무들이 성의를 다해서 꾸린 집인데 앞으로 우리가 혁명투쟁 더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기로 하고 이왕 마련된 집이니 그 성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지금의 고향집에 계시면서 사업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박한 깃털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 시절이 흘러왔습니다. 그 시절은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피어린 항일혁명 전쟁 역사의 가장 나어린 체험자, 증견자로 되게 했습니다. 정말 여기 백두산 미령의 생활용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을 감싸 안을 이 포단 하나 변변히 마련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우리 장군님을 깊은 밤 추울 때면 정말 그 투박한 군용모포로 장군님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미령에 있던 대원들은 정말 그 정상이 하도 눈물겨워서 이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군복에서 한 줌, 두 줌 솜들을 뽑아내고 배낭 속에 건사해 두었던 크고 작은 자투리 촌들을 모아서 우리 장군님께 자그마한 쪽무이 포단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원들이 그 포단을 내놓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울지들 말라고 덕무들의 성의가 깃든 이 포단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저국이 해방되면 오늘이를 옛말처럼 이야기하며 살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어린 시절 정말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식량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 탄생하실 당시 여기 백두산 미령리 생활용편 하면 이제 어른들한테도 그 말린 산나물의 통강냉이가 고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군님 탄생하셔서 김종숙 동지께 말린 산나물국에 통강냉이밖에 대접할 수가 없었고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탄생하신 지 몇 달 후부터는 군용 식기에 담긴 묽은 밀가루 미음에 통강냉이 삶은 물로 끼니를 애우셨습니다. 그나마 떨어질 때면 굶으실 때가 더 많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 세상 위인들 가운데 김정일 동지처럼 배를 걸어본 위인은 없을 것이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기아를 이겨내는 가정이 인간의 우지를 키워준다고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배고픔과 싸우는 나날에 숭고한 동속의리를 제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이 풀죽을 돌면 같이 풀죽을 두셨고 대원들이 굶으면 자신께서도 굶으셔야 했습니다. 그리 언젠가 투사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머리 큰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한 치아 공작원이 한 되나 되는 쌀을 구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두 대원이 가져오려는데 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전사는 쓰러지고 다른 전사는 온몸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쌀배낭 무조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기고 굴러 미련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쌀배낭을 도셨는데 놈들의 총탄에 배낭에 구멍이 뚫리다 나니 턴 쌀은 한 줌도 되나마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쌀로 한 공기 밥을 지으시오 오리신 장군님께 두르셨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역당해서 조국의 이 밥을 구경하지도 못한 오아조씨와 함께 들겠다시며 밖으로 나가시 그가 올 때까지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어머님께 물 한 사발을 청구하시고 어쩌다 생긴 그 밥 한 공기의 밥을 절반 떠서 어지르 동지 밥그릇에 놓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일은 이렇듯 그 탄생부터가 의미심장했고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때로는 어머님과 함께 적으로 떠나간 아저씨들을 기다려 한밤도 지새우시고 때로는 희생된 투사동지들의 봉분 앞에서 눈물도 흘리신 위대한 장군님. 간관 도쟁사의 갈피갈피를 매일 몇 시각 체험하시며 성장하신 장군님의 유년 시절은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위대한 한생을 주동한 근본 요인으로 됐습니다. 원의의 2월 16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장군께서는 탄생일에까지 쉬지 못하시고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서 떠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이 들 때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보시고 일꾼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전 식탁 위에는 기껏 오른 것이 감자 음식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쓰려서 우리 일꾼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장군님께 아뢰었습니다. 장군님, 너무하십니다. 생신날에 혼주한 이곳에 모신 것만 해도 죄되는 일인데 이제 감자 음식까지 드셨다는 걸 알면은 우리 인민들이 저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1년 365날 중에 단 하루 자신의 탄생일마저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분, 불같이 사신 그 한생에 자신을 위한 날은 하루도 남겨두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탄생하신 이 고향집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선뜻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향집 2차례 찾아주셨습니다. 1988년 8월 18일에 처음으로 고향집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 일꾼들과 강사들이 고향집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실 것을 절절하게 청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2월에 백두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설경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겨울에 다시 와서 설경도 보고 사진도 찍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12해가 지나서 2000년 3월 22일에 우리 장군님께서 고향집에 2번째로 오셨습니다. 이날 일꾼들과 강사들은 정말 이번이 많은 장군님께서 12년 전에 하신 그 약속 꼭 지키시어 이 고향집 배경에서 사진 한 장 남겨주실 것을 절절하게 청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어려운 속에서 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겠는가고
이제 우리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될 때 그때 다시 와서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뜨거운 약속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탄생하신 이 고향집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시지 못하시고 오로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크나큰 로고만을 바쳐오셨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날의 아쉬움 영원히 풀 수 없는 웅어리로 남아있기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9년 12월 지척에 있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바라보시며 심장 속 깊이 다지신 맹세.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강국염원, 애국염원을 기어이 풀어드리고 고향집들에게 떳떳이 들어서겠습니다. 서백수, 이 유종한 물소리에 귀 기울이느라니 최후열전을 앞두고 위대한 소령님과 김종숙 어머님께서 나누시던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먼저 간 혁명동지들의 목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서국 해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 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수행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시던 어버이 소령님의 그날의 그 말씀. 지난해 12월에 우리 원수님께서 백두전개에 대한 행군기를 단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왜 칼바람이 지동치는 그 12월에 백두전거를 찾으셨는지, 어째서 우리 원수님께서 혁명의 대전환을 안아오실 이 전원회를 앞두고 엄농사란 강추위에 군화채로 성큼 차가운 소백수 얼음물에 들어서셨는지, 바로 그것은 조선의 영원한 불변 침노를 그어주시기였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항일혁명 선들이 걸었고, 또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그리고 후대들도 역시 영원히 그 길을 가고 가는 이런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상이 이 땅에 있는 백두의 행군길입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준 혁명의 고향집이 억척의 정신적 기둥으로 솟아 빛나는 백두산 미령. 여기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혁명의 요구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비록 칠판도 채꼴상도 따로 없지만 여기에는 걸음마다 간구했던 항일전의 나라를 선열들이 피와 넋으로 쓴 삶과 투쟁의 진리들, 대를 이어가며 계승해야 할 백두의 혁명정신을 뜨겁게 새겨주는 백두산 대학 혁명교재의 한 페이지가 역력히 씌워져 있습니다.